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 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기간 중인 6일 김건희 여사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통영 중앙시장을 찾는 등 경남 지역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김건희 여사는 시장에서 마늘과 대추, 찐 옥수수 등 식품과 의류 등을 구매한 뒤 팥빙수 가게를 찾았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자 셀카를 찍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후 깡통시장에서 약 1시간가량 시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물건을 산 뒤 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부산의 대표 수산물 명란을 활용한 캐릭터 상품과 음식 메뉴를 개발하는 명란 브랜드 연구소도 찾았는데요. 현장에서 김 여사는 직원들과 명란 캐릭터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어묵과 명란을 콜라보한 동구 특화 상품 명란 어묵장 최고라고 방명록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부산 지역 대표 음식인 명란을 캐릭터 상품화해 인형 양말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좋은 사례라며 이런 식으로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하면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의 부산 방문은 휴가철 인파와 일반 시민의 편의를 고려해 수행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전했는데, 김 여사는 주변의 부산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보루이며 피난민을 품어준 곳이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 어머니 같은 도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사진도 버젓이 찍고 말이죠. 그래서 올라오고 행동 반경이 스케치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공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사전을 다시 편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뚜렷한 의미 비공개라면 노출이 안 되는 것이 비공개 아닙니까? 그런데 비공개로 해놓고 공개된 행동을 이렇게 서스름없이 질러대는 건가요? 참으로 한심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뒤 협회를 향해 내 부상에 안일했다고 폭로한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면서 협회 사이에서 불거진 여러 쟁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안세영은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을 호소한 것이라면서 협회와도 소속팀과도 상의된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공식 인터뷰 불참과 협회와의 갈등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는데요. 안세영은 앞서 현지 시간 6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대표팀 공식 기자회견에서 불참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안 나간 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했다며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세영은 논란이 많더라면서 이 부분도 말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앞서 귀국한 김택규 협회 회장이 나와 선수, 협회와 선수는 갈등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 또한 상의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제 막 도착했고 아무것도 상의를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안 선수의 금메달 소식이 빠졌다는, 그러니까 금메달 소식을 뺐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의 옹졸한 처사가 확인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여파가 지금 며칠째 천파만파 무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체육계 전반적인 스크린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여야가 7일 정부와 함께 민생정책을 논의할 상설협의체 구성의 뜻을 모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대로만 되면 뭐 반가운 소식이겠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정이 협력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간 대화를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또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면서 정쟁 법안은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전날 추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며 야당의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 데 이어서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화답하면서 논의가 급진전한 것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뭔가 소통의 장이 열리는 건가요? 여야 정책위 의장도 이날 첫 상견례를 하고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법, 구하라법, 간호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 양당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에서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야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8월 국회 정쟁 휴전이 실천될 수 있을지도 지금 미지수인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특검법, 그러니까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하고 있고요. 사국정조사, 최상병 방송 장악,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해유전
그러니까 국정조사 4개, 특검 2개를 이제 방송 자각 청문회 등 정쟁 요소가 여전히 지금 산적해 있어서 난제가 지금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겠다는 거죠. 이날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이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여야정 상생위원회가 제대로 먹혀들을까요? 다시 살펴보되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담에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경색된 여야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보는 기류도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지금처럼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뭐 국회만 그렇습니까? 정부는 계속 그렇게 가도 되나?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뭐 이런 거 계속 가도 됩니까?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국회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여야 간 갈등 수위를 낮출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방책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라 이런 얘기죠.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른 거 아닙니까?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기대하지만은 너무나 켜켜이 쌓여있는 현존한 문제들이 지금 많죠. 그런 미완의 이슈들이 엄존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담보될지는 정말 미지수가 되겠네요. 이런 과정에서 양보하는 쪽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여야정 어디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많이 가진 자, 힘센 자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부 여당일 텐데 지금까지의 추이로 보면은 그야말로 기대난망이죠. 기대난망이 될 것 같아서 울적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미국 대선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우리 한국 국내 사정, 국내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 거죠.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였던 판세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고 3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일 PBS 뉴스와 NPR이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은 51%로 트럼프 전 대통령 48%를 플러스 마이너스 3.3%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를 기록했었죠. 해리스 부통령이 45%였고요. 즉 2%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는데 지금 이제 해리스가 역전한 것이죠.
이번 조사는 지난 1일에서 4일에 걸쳐 성인 1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런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주 지사를 지명하기 전의 일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여전히 우위를 차지했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지지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완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흑인, 대졸 백인 여성, 무당파 여성, 그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치솟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NPR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지지율은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 민주당 후보로 거론됐을 때보다도 20에서 3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고 있는데, 그러나 6월 초 바이든 대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가 9%포인트였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 51%, 해리스 부통령 48%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미 대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민 문제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그래서 6%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가장 큰 정책적 강점은 낙태권으로 지지율이 56%인데,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미 대선 승리는 어느 정파가 가져갈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국익에 우선되는 후보가 당선돼야겠는데, 그럼 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강대국의 입김이 미치게 되는 여파가 걱정되는 탓이기도 합니다.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가 심우정 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 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 28기 대검찰청 차장, 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총추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는데, 총추위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능력, 인품,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을 실현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개최 후 2시간 35분 만인 오후 4시 35분쯤 종료됐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총추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총추위는 회의 종료 후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인데 다만 국회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추위 당연직 의원은 배용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회 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았고요. 비당연직은 위원장을 맡은 정상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진기 성균관 법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안수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재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입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며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건 없고 엄중한 상황 아래서 위원회를 한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대요? 다 좋은데 윤석열과 같은 총장만 안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 자유 인권을 외치던 윤석열 총장, 그리고 윤 대통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율배반적 모습은 결코 다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공명정대한 그야말로 중립적 입장에서 법과 상식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인권의 보루가 되는 그런 검찰총장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한동훈 대표 소식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앞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뭔가 좀 다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가요? 한 대표 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그래도 우리가 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안 좋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안의 문제점이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용기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지, 민주당이 여러 법안들을 제출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반대와 필리버스터로 가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 사전회의 당시 민생지원법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며
야당은 민생 관련 대안을 내놓는데 우리가 반대만 하는 모습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날 연합뉴스가 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가 있었죠. 네. 지금 실타래처럼 얽힌 난맥생을 풀어줄 구세주를 지금 자처하는 건지, 한동훈의 역주행을 한번 기대해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동훈이 용산만 바라보면서 용산 바라기가 될 것이 아니라 나름 줏대 있는 한마디가 필요하고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 협의하는 모습에서 내일의 지도자 사항을 만들어 나가고 부각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한동훈의 변신을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대출금이 100조 원을 넘겼다면서 오로지 부자 감세에만 매몰된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재정운영 기조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수 결손이 지난해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도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던 재정 건전성 악화 현상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사회복지와 R&D 예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삭감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오늘만 사는 허세 정권이고 허세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다면서 부자 감세 기조를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외쳐본들, 이렇게 아무리 민주당에서 외쳐본들 윤석열에게는 세기의 경일기 아닌가요? 국민들이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해법은 실로 간단하죠. 국민이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4.19, 6.29 노태우 선언, 그걸 회상하면 6.29가 어떤 결과치입니까? 시민들이 6월 항쟁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 결과치로 직선제 개헌안을 얻어냈고요. 그야말로 군사정치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던 그 추억을 지금 회상이 되네요. 하여튼 이런 현실이 그날같이 될 날을 많은 이들이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절대 고름이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골마 들어갔는지 윤석열 정부는 자각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알긴 아는지 지금 이 시기에 휴가 가서 수산물 사 먹고 비공개로 한다 그러면서 사진 바깥으로 저렇게 내보내고 인터뷰하고 그러고 계실 때입니까? 국민들은 민생이 허덕이면서 민생지원금 다만 25만 원이라도 가뭄의 단비처럼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답답하고 어두운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밝은 소식을 전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